특히 이제 제가 최근에 그 프로그래머 이렇게 코딩하시는 분들 만났는데 여기는 완전 최전선이다. 우리 지금 그렇죠. 다 날아간다. 네. 뭐 지금 뭐 구글부터 해서 다 자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좀 불편한 진실인데요. 이제는 AI에 대체되지 않을 직업을 찾는 게 어려운 지경까지 왔어요. 네. 이미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실리콘밸리의 프론티어한 기업들은 그 자기소개서 양식을 하나 바꿨어요. 입사한 이후 네가 할 일을 AI가 대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술해 보시오. 박정호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번에 또 책도 쓰셨잖아요. 아주 네. 경제적인 하루. 근데 이런 것들의 어떤 본질로 들어가면은 결국에 이제는 AI가 이 우리나라 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직업을 없애버린다. 이런 네. 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예. 특히 이제 제가 최근에 그 프로그래머 이렇게 코딩하시는 분들 만났는데 여기는 완전 최전선이다. 우리 지금 그렇죠. 다 날아간다. 네. 뭐 지금 뭐 구글부터 해서 다 자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AI의 발전으로 우리는 뭐 챗GPT 잘 쓰고 있지만 이게 조금 있으면 우리 목을 조인다. 이런 의견도 많은데 뭐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AI에 대체되지 않을 직업을 찾는 게 어려운 지경까지 왔어요. 네. 그동안은 웹에서 앱에서 우리가 서비스하는 것들을 AI가 대신해주는 형태 정도만 생각을 했지만 이제 불과 2, 3년 뒤부터는 이 AI가 몸체까지 가진 거거든요. 이제 로봇이 붙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오프라인 전방위적으로 AI가 탑재된 로봇이 또 우리 직업군과 대체제 관계 속에서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I에게 대체되지 않을 직업이 뭐지? 그게 더 찾기 어려운 지경이 됐고요. 이미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실리콘밸리의 프론티어한 기업들은 자기소개서 있죠? 우리 회사 네. 들어갈 때 그 자기소개서 양식을 하나 바꿨어요. 우리 자기소개서 옛날에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삼성 다녔었으니까 뭐 지원 동기 써봐라, 성장 배경 써봐라. 자애로우신 어머니와 그렇죠. 엄격하신 아버지 밑에서 뭐 맨날 그거죠. 하여튼 그런 루틴한 그 질문 문항도 한 4-5개 네.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바뀌었대요. 입사한 이후 네가 할 일을 AI가 대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술해 보시오. 죄송합니다.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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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성급했습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그 문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 지금 거의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네. 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기존에 이제 결국은 이제 근로소득을 통한 뭔가 이렇게 자산 형성을 해왔던 게 기본적인 어떤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인데 네. 이게 앞으로 이제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AI를 지금 슬슬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어요. 네. AI를 잘 쓰고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자신의 업력 또는 자신의 근로든 사업소득이든 간에 거기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사람들은 요 근래 제 주변 지인들 한 10명만 봐도 소득이 1년 만에 한 3, 4배가 된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코스트가 절감돼요. 네. 저와 유사한 일을 하는 연구일 또 저 같은 경우도 주 수익원이 네. 정부에서 발주하는 연구 용역 받는 게 저도 제일 큰 일이거든요. 제 일에는. 그런데 이거 연구할 때 예전에 당연히 우리 흔히 RA라고 불리우는 직군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채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을 채용할 필요가 없었어요. 1년 전만 하더라도요. 제가 주로 쓰는 게 저는 퍼플렉시티 많이 쓰는데 네. 1년 전에 퍼플렉시티를 썼을 때 그때 느낌은 그동안 저도 연구직으로서 살아왔던 한 20년 기간 동안 만났던 수많은 후배 연구원들 또는 동료 연구원들 중에 작년에 썼던 퍼플렉시티의 성능은 한 상위 15% 정도의 성능이었어요. 네. 가끔 뭐 되게 잘할 것 같아서 같이 하자고 했는데 잘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작년 퍼플렉시티는 상위 15%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또 발전해서. 발전했잖아요. 네. 올해는 어떤 수준이냐? 상위 3% 안에는 무조건 들고요. 아. 퍼플렉시티가. 네. 상위 1%에서 살짝 못 미쳐요. 그 정도면 뭐 누굴 다른 사람을 채용할 네, 필요가 없어요. 채용할 수가 없네. 어떤 차이가 생겼냐면 저에게 반문을 해요. 퍼플렉시티가.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뭐 좀 찾아줘 하면 찾아왔는데 그 깊이감도 약하고 뭐 제가 시키는 것만 딱 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안 쓰는 거죠. 네. 근데 이제는 뭘 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논의했던 것들 중에 해외 부동산의 요즘 트렌드는 어때?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일본 이 정도만 찾아오는데 올해는 자기가 찾으면서 추가 질문을 해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부동산 정책이 좀 다른데 그것도 찾아드릴까요? 그러면 우리 영미권 말고 유럽의 약간 삼인주의 기반의 부동산 정책은 다를 거 아닙니까? 맞아. 그것도 모니터 해야겠는데. 그것도 찾아줘. 이렇게 스스로 저하고 막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진짜 제가 얼마나 일이 수월해졌겠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연구를 같이 하겠다고 지원해주는 분들을 우리가 2명, 3명만 내보냈다. 그럼 연구는 그래도 석사 이상을 채용해야 되는데 연봉이 그러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3명이면 이게 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억 넘어가는 그 돈 세이브 되면 당연히 남은 사람이 날아가는 거죠. 그거를 정말 뭐 몇십만 원에 다 해결되니. 그렇죠. 네. 그러니 이게 진짜 AI가 다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모습들이 또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직원이나 아니면 어떤 뭐 용역 서비스가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회사의 대표라거나 네. 회사들 입장에서는 코스트 절감으로 아주 이득을 많이 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게 가능하지만 내가 앞으로 이제 경력도 쌓아서 대표가 돼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젊은 분들은 이 사다리가 아예 끊어진 거 아닙니까? 끊어진 경우도 있고 이 사다리가 완전 점핑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익남님이 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나 이제 유튜브를 이제 빨리 네. 대대적으로 키워볼래. 부익남님이야 한 땀 한 땀 만들어 오신 거니까 혼자 또는 한두 네. 명이서 이걸 처음 시작해서 지금은 규모감 있는 회사가 되셨지만 그런데 유튜브 사업을 빨리 부스트를 키워서 키우려면 처음부터 들러붙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처음부터 들러붙어서 하기에는 인건비 나가지, 사무실도 크게 얻어야지, 점심값도 돼야지. 돈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는 빨리 키우려면 AI 활용하면 되지. 다 된다. 할 수 있는 거가 된 네. 거예요. 그래서 마치 AI를 활용하면 나 혼자인데 회사가 실제 직원이 3, 40명이 있는 회사와 똑같이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부터 규모감 있는 투자가 들어가지 않았어도 전 돈도 한 푼 없는데요. AI로 마치 수십억 투자받은 것처럼 하고 있어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징검다리, 사다리가 끊긴 게 아니라 누구는 그냥 바로 점핑한다. 투자 안 받아도 미천 네. 없어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제 이 시장의 룰이 바뀌었다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러면은 전통적인 그 성공의 공식이 결국에는 이제 대학교 나와서 이제 좋은 학력과 뭐 인맥을 통해서 투자를 받고 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였을 텐데 네. 그럼 이제 앞으로는 대학의 어떤 그 기능, 역할 이런 것들이 약간 무의미해지는 거 아닐까요? 지식으로는 더 이상 AI를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 대학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요. 이제 진짜 많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잖아요. 예전에 우리 세대는 제가 요즘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네. 3월 1일 날인가 하여튼 뭐 2월 초에 처음 부임하셔서 다 앉혀놓고 하신 훈시가 있어요. 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니들 담임이다 하면서 니네 이제 고3이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야. 이 시기가 어떤 거냐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100m 달리기다. 1년이. 이 100m를 이 꽉 물고 전력 질주를 잘해서 수익권 안에만 들면 남은 인생은 편하게 걸어가도 된다. 이렇게 네. 표현하셨어요. 그냥 좋은 대학만 가면 네. 남은 인생은 많이 개런티 돼. 이게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훈이셨어요. 근데 아마 우리 부익남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이젠 좋은 대학 나와도 그렇죠. 아무것도 개런티 못합니다. 네. 그래서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 100m 달리기를 정례적으로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네. 너무 힘들어진 너무 거예요. 힘들어. 좋은 대학, 그렇다고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닌 거 아시잖아요. 네. 그럼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학점 받고 하는 걸로 100m 달리기를 한번 하면 좋은 회사에서 또는 좋은 입지에서 스타트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그 힘빨로 좋은 회사 들어갔다 그러면 한 10년 다니겠죠. 아니면 좋은 데서 시작했다면 그걸로 또 몇 년 하겠죠. 그런데 다시 또 제로섬에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100m 달리기를 또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AI 시대, 그리고 진짜 나노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초고속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 인생의 구간 새로운 이슈, 테마, 변화가 도래할 때마다 우리가 100m 달리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세상으로 바뀐 거다. 어찌 보면은 내가 아이디어와 능력만 있다면 순식간에 순위를 바꿀 수 있는 있죠. 뭐 그런 세상이 펼쳐진 거니까.
거니까 네. 어찌 보면 더 뭐 효율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뭐 아이가 있거나 이제 막 애들을 이제 키우고 있는 뭐 부모님들도 많이 보시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막 사교육 시켜가지고 결국에 학력이라는 거를 막 확보를 시켜줘야 되냐 아니면 네. 그냥 자유롭게 그냥 컨텐츠 많이 뭐 이렇게 경험하게 하고 이러면서 아이디어를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좀 불편한 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공부에 투자하는 거. 그게 사교육이고 입시교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네. 하여튼 뭔가 수학 능력이라고 해야 될지 지적 소양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투자를 해주시는 건 AI 시대에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냥 포털 시대 있잖아요. 네. 네이버나 다음에 우리 둘 다 부동산 동향 치면 똑같은 결과만 나와요. 그런데 AI는 내가 질문을 얼마나 팬시하게 넣느냐에 잘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안을 나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AI 시대는 뭐다? 내가 질문을 딥하게 전곡을 찌르게 그리고 남들이 못하는 진짜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내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질문을 못하면 그냥 뉴스 보고 뉴스 카피 똑같은 질문만 거기 넣고 거기 수준에만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내가 스터디를 많이 해보면 야 지금 부동산 627 대책 이후 부동산 폭등에 대한 본질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게 코인이야 이렇게 판단되는 뭔가 식견이 있다. 그럼 코인 증시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정교하게 넣겠죠. 네. 그럼 그걸 보고 맞네 이렇게 되면서 바로 나는 후속에 뭔가 부가가치를 열 수 있잖아요. 따라서 AI 시대는 고도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퍼포먼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험 문제를 풀거나 뭐 지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네. 본질을 이해하는 식의 네. 공부를 하는 건 여전히 중요하다. 그렇죠. 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가? 맞습니다. 그러니 진짜 예전에 우리 그냥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 A급 인재, B급 인재만 돼도 그래도 먹고 살아 이게 아니라 진짜 AI 시대에는요 S급 인재가 가져가는 기회라는 건 상상을 불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S는 남고 A, B, C, D, E는 다 할 일이 없어지는 사회로 점점 가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로봇과 AI가 붙는데 로봇과 AI를 이길 만한 경쟁력 있는 사람이 과연 다수일까? 그래서 사실 많은 석학들이 보편적인 이제 근본적인 다른 고민들을 시작해야 될 때다를 얘기해요. 빌 게이츠 역시도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제 사람이 꼭 일을 안 해도 되는 세상이 도래했다. 그러면 일을 안 하면 일을 할 기회도 없는 사람은 소득은 어떻게 얻지? 그걸로 당연히 이어지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걸 빌 게이츠도 계속 화두를 던지고 있고요. 지금 오픈 AI 회사에서 수장 노릇을 하면서 챗 GPT를 계속 만들고 있는 샘 올트먼. 네. 샘 올트먼은 기본소득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20세기에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들이 지금은 워킹하지 않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예전에는 검토 안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진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요. 네. 제가 그분에겐 또 미안하지만 우리 예전에 이런 대선 때는 꼭 나왔던 좀 약간 희화화된 분 있잖아요. 허경영. 그분이 예전에 결혼하면 뭐 1억씩 줘야 주고.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지금은 기본소득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는데 나중에는 그게 진짜 진행될지도 몰라요. 네. 아니면 기본소득이 아니라 그거는 한때 유행이었고 완벽하게 지금의 어떤 뭐 경제 구조가 아닌 다른 경제 구조와 복지 구조에 대안을 누가 또 제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정말 AI 로봇 시대에 말씀 주신 것처럼 새로운 방법론을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회를 뭐 저를 누가 왜 고용하며 한 사람이 다 가져가면 우리는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는 뭐 물론 이제 정부가 뭐 해답을 찾아서 우리한테 뭔가 답을 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확률도 높기 때문에 네. 우리 스스로 뭔가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결국에 그러면은 지금 AI나 아니면 그런 걸 통해서 수혜를 받는 회사들에 투자를 해서 네. 그 이익을 같이 쉐어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런 지금은?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뭔가 뭐랄까요? 대규모화, 상업화, 과학화 이렇게 걸어가면 네. 사람이란 존재는 또 항상
정반합이지 않습니까? 반대쪽 대척점을 지향하는 모습이 생겨요. 공장에서 찍어내서 요즘 얼마나 싸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시계나 이런 거 전자시계 얼마나 쌉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쪽 대척점에 있는 핸드메이드 한 땀 한 땀 이태리 장인이 네. 만든 이런 명품 만드는 회사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그 시총이 또 엄청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AI 시대에 사람 냄새 나는 것, 사람 본질에 대한 것도 반드시 누군가가 더 찾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뭐 같이 밥 먹어주는 사람 이런 것도 직업이 될 수 있다 그럼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는, 동의합니다. 이제 사람 자체가 그리워지는 네. 시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니 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대응을 잘 하고 답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더 어려워졌다. 매번 100m를 뛰어야 된다. 그래야죠. 네. 그래서 저도 요즘 러닝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한 방에 뛰시게요. 40km 한 방에. 농담입니다. 네, 그만큼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누군가한테는 또 기회가 생기는 게 앞으로의 또 이제 향후 한 5년, 10년 뒤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호 교수님 모시고 우리나라 주식과 부동산 시장부터 다양한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저도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